정호원 총리. 자, 오늘은 진도를 간 모양이군요. 결국 세월호 그 유족들, 희생자 가족들, 실종자 가족들과 함께 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일정 상황 좀 정리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정호원 국무총리가 유임 결정 이후 첫 외부 일정으로 오늘 오후에 전남 진도 세월호 참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 총리가 세월호 참사 현장을 찾은 것은 오늘로 벌써 9번째가 됩니다. 정 총리는 오후 3시쯤에 진도군청에 마련된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를 찾아서 그동안의 사고 수습 과정을 지켜보고 유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저 모습이죠. 오늘 오후 3시 진도 팽목항 그리고 진도 체육관에서 유족들 만나는 모습입니다. 네, 멀리 있어서 잘은 안 보입니다만 그 정호원 총리가 유가족들을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 장면인 것 같군요. 자, 정호원 국무총리 그동안 물병 세례도 맞고 자동차 안에 감금되다시피 하고 그랬는데 자, 지금부터 사진 한 장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옆에 띄워놓은 이 사진인 것 같은데 땀을 뻘뻘 흘리고 땀이 좀 흐르는 정호원 총리 눈물 방울이 흐르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네. 자, 클로즈업을 해야 좀 보일 것 같은데 화면에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코끝이 좀 찡긋해서 그런지 코끝이 좀 빨갛네요. 자, 눈물을 흘리는 정호원 총리. 지난 2일 날에도 갔을 때도 유가족들과 이렇게 안으면서 서로 눈시울을 붉혔던 장면이 있었는데요. 정호원 총리가 계속 한 달 동안 그 세월호 참사 이후에 9번째 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번 가면서 유족들도 마음을 많이 열었고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오늘도 바로 그러니까 유임되고 나서 다음날 첫 일정으로 진도를 찾은 것도 사실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본인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그런 모양새를 갖췄었는데 그게 60일 만에 다시 이제 도로 원위치되는 그런 약간 좀 본인이 생각했을 때도 조금 희극적인 상황이 연출되면서 본인의 진정성을 위해서라도 지금 다시 세월호 참사를 마지막으로 잘 정리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게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정호원 총리가 팽목항에 가서 국민들이 이 4월 16일 세월호 참사 그 당일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도록 팽목항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유가족들이 정호원 총리를 붙들고 이렇게 부탁을 한 게 있답니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을 유임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정호원 총리가 대통령께 꼭 건의를 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고요. 또 단원고 교장이 어떻게 된 일인지 직위 해제를 당했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가족들이 직위 해제를 철회하게 해달라. 그래서 내가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청문회 걱정이 많았고 거기를 어떻게 통과하느냐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결국 국무총리 청문회는 열리지 않게 됐습니다. 유임 결정이 났으니까요. 그런데 자, 여야 정치권에서는 이제 대통령이 내린 결정, 이것 때문에 의아해하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치권에서 이걸 놓고요. 여야 간 생각이 다르다는 걸 보여줬는데, 정말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레드카드를 받은 선수를 재기용할 수는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경질키로 했던 국무총리에 대한 유임 결정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크게 상처내는 일입니다. 대통령께서 국정 안정을 위해 정말 어려운 선택을 하신 것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법률에 정해진 총리 인사청문회마저 걷어찬 야당이 총리 유임을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어떠세요? 윤석열 사무총장의 얘기는 사실은 뭐 절반은 맞는 거고 절반은 좀 틀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인사청문회를 과연 야당이 걷어찼느냐. 그 책임은 결국 반반씩 나눠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야당도 굉장히 뭐 박지원 당시 이제 인사청문 특위위원장을 맡았던 박지원 의원도 뭐 청문회 오기 전에 하여튼 낙마시켜라라고 얘기한 것도 맞지만 또 박근혜 대통령도 결국은 그 청문 요청서를 제거하지 않음으로써 청문회 열리지 못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뭐 절반의 진실인 것 같고요. 결국 지금 야당에서는 결국 뭐 이렇게 무능, 무책임 이렇게 몰고 가고 있고 사실상 뭐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현 정부에서 딱히 반박할 여지도 많지 않죠. 왜냐하면 어쨌든 그 새로운 총리를 후보를 발탁해서 국민 앞에 선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월호 어떤 인적 쇄신에 전체적으로
인적 쇄신이 됐다라고 국민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요. 그런 그런 부분이 뭐 지적에 대해서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 전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어쨌건 대통령의 결정 때문에 국민들이 찬성하건 안 하건 정호원 총리 유임은 결정이 됐거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자 과연 국가 개조에 준하는 대한민국 개혁을 과연 할 수 있을 것인지. 두 번째, 그 과정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민심과 다른 생각으로 뭔가 국정이 흘러갈 때 진언해서 대통령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건지. 진언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뭔가 바꿔놓는 결과가 필요한 건데 그거 어떻겠습니까? 정호원 총리는 어저께 취임 다시 제1성으로 네. 진언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사실상 이게 정호원 총리가 잘해서 네. 박 대통령의 간택을 받아서 유임이 됐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필요 불가결한 문제 때문에 네. 결국 됐기 때문에 과연 내각이나 이런 데 영이 서겠느냐 네.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책임 총리 대신에 책임 부총리 네. 이번에 경제부총리로 입각한 이 최경환 부총리가 큰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물론 국민들은 많이 책임 네. 총리 정호원 총리가 좀 제대로 된 고언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드려줄 것을 네. 기대는 하겠지만 네. 현재로선 그러기는 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는 게 정치권 전반의 그런 시각인 것 같습니다. 자, 뭔가 좀 주목을 받으면서 큰 장악력을 갖고 등장한 총리가 아니기 때문에 천상철 차장이 지적한 것처럼 실세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중심의 책임 부총리제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 자, 정호원 총리 이 얘기 현실화 되지 않도록 뭔가 좀 리더십을 더 단단하게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청문회 제도 개선 놓고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는데 오늘 아침에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펼쳤습니다. 장군과 멍군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데 정책과 비전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서로 아픈 곳을 건드리는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인터뷰의 상호 공방, 라디오 인터뷰의 공방 장면을 저희가 좀 음성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장군 파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안대희 총리,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낙마로 이어졌던 인사 참사가 한마디로 이게 코미디로 끝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코미디라고까지 말씀하세요? 네네. 이게 한마디로 이제 국민을 우롱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기식 의원님, 이게 좀 코미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아침부터 그런 자극적인 언어 선택을 좀 신중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네, 김진태 의원은 이제 코미디라고 얘기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웠나 봅니다. 아침부터 자극적인 얘기는 좀 하지 말라달라 그랬는데요. 잠시 후에는 전세가 역전됩니다. 김진태 의원이 먼저 공세를 펴는데요. 두 번째, 멍군에 해당되는 장면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작년에요. 이 국정조사였지만 그때 기관 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국정원장, 70대 남재준 국정원장이 나왔는데 야당 의원이 저게 국정원장이야? 아주 교활하다. 때려보지 말라.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야당 원내대표를 하는 분 입에서 나온 말인데요. 그렇게 모욕에다가 인신 공격을 받을 이유가 하등이 없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요새는 설사 죄인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못합니다. 어디서 경찰서 가보세요. 요새 그렇게 하는가요? 그러니까 자꾸 청문하려는 사람들이 이거를 정치 공세 수단으로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옛날에 50 청문회 때 노무현이 명패 집어던진 데서부터 우리 이 폐해가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식 의원님. 예, 김진태 의원님, 아무리 그러셔도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하실 말씀이나 하세요. 바람직하지 않고요. 네, 자, 정책 얘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아픈 곳을 막 찝어가면서 이런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정치권 취재할 때 늘 봤던 장면들이잖아요. 익숙한 장면입니다. 서로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려서 상대로부터 어쨌든 이 정책의 기본적으로 말싸움이기 때문에요. 거기서 밀리지 않으려고 진짜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우리 시청자들, 우리 국민들, 유권자들이 보면 잘 찔렀다. 자, 새누리당 포인트 하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순위 먼저 확인합니다.